백 교수님,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종반전으로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도 과일 양상을 네. 빚었습니다. 인신공격, 흑색성전 네. 맡아도 뭐 이런 것들 정말 나타나서는 안 될 일들이 집권당 이 전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급기야 15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부 참석자들이 한동훈 후보가 연설을 시작할 무렵 배신자야 뭐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일종의 난동을 벌였다 할까? 그렇죠. 그래갖고 난장판이 됐다고 그러네요. 사실 이제 충청권의 합동 연설에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연설을 시작할 무렵에 갑자기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전부 취재하는 곳이고 또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영상을 보면. 근데 그 카메라 뒤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배신자 소리를 하고 이제 소리를 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후보들이 이걸 제지를 하고 또 거기 질서 요원이 있습니다. 질서 요원이 말리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한 뭐 난동 내지 소란을 부리는데,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걸로는 이 자유통일당 당원으로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지금 남부당 행사에 유튜버 인양 또 그 참관인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이 한 개인이 아닌 그 당의 그런 행사에 대해서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난장판을 만드는 이런 어떤 그 선거에 있어서 유세 행위를 반대하는 이런 기획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유통일당 하면은 전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당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사랑의 제일교회 목사 출신인 그 정광훈 목사가 당 대표였죠. 근데 지금은 정광훈 목사가 아니고 이제 장경동 목사. 그 장경동 충청 출신인 장경동 목사가 아마 대표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분은 그 MBN에 동치미 같은 데 나와가지고 참 재미있게 이렇게 구수하게 해가지고 인기가 높았던데, 아니, 목사가 무슨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뛰어들었습니까? 원래 이제 정치 지향적인 부분이 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당히 정치권의 그 인사들하고도 교류 폭이 굉장히 넓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어제 난장판을 벌인 그 유튜버는 한동훈 한 병만 조지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머리에 원희룡이라는 그 머리띠를 달고 있었고, 다른 그 뭐 유튜버도 비슷한 어대룡 뭐 이런 제목에 대표는 원희룡이가 원희룡이다 뭐 어대한이 아니라 어대룡으로 그렇게 바뀐 거죠. 원희룡 캠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캠프에서는 이제 아마 명확하게 밝히는 상황이 아직 그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획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다. 다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역설을 했냐면, 상대방 그 탓을 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기획이나 음모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지금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 한 당의 유세 현장, 연설회장에서 합동으로 하는데, 이런 게 이제 그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필터링 거슬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외부 인사들이 와가지고 이 국힘의 그 당 대표 이 선출 과정에 이런 어떤 과정에 있는 유세 현장에서 이런 어떤 그 소란이나 난동회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이런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당원들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그 외부인들이 참석할 수가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제대로 잡지 않고 그다음에 후보 간의 비방이나 어떤 그 난장판 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이나 유권자들 또 국힘 당원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동훈 후보는 그런 소란 속에서도 상당히 침착하게 이렇게 자제를 요청을 하고 또 연설을 이어갔다. 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폭력을 절대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후보는 오늘 SNS 16일이죠. 거기에 이 난동이랄까, 이것은 애정된 필연이다. 그 이유는 한동훈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이다. 당 분열과 파탄의 원전은 한동훈 후보에게 있고,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한 지붕 두 가족,
따로 살림,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 될 게 뻔하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네요. 거기다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한동훈 캠프의 수석 응원단장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한동훈 캠프 살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네, 어제 서병수 당선거관리위원장이 굉장히 경고를 날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나경원 의원이 지금 세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원희룡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서로 연대설이 나오면서 너가 양보해라, 내가 양보해라, 이런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나경원 의원과 그 원희룡 그 후보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서 가반을 획득하지 못한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28일날 2차 투표가 가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원연대, 나원 연대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이제 물밑 작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캠프에서. 그러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로 원희룡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물러나야 된다, 또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물러나서 나를 밀어줄 것이다, 서로 이렇게 상반된 분석과 시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경원 그 의원이 이렇게 지금 강한 톤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그걸 얘기를 했어요. 총선 참패 책임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서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 당대표에 나서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에 대한 강한 지금 그립을 잡고 본인이 당선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원희룡 후보가 양보를 해서 2차에서 결선 투표에 내가 대표가 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뒤집게 한 판을 해보겠다, 그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 나경원 후보의 개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경원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형태의, 여기서 방송을 제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들은 얘기로는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부 측과 그런 측면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강력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 선두주자로서의 복귀를 꿈꾸는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윤들이 다 원희룡 캠프에 몰려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유력하다 해갖고 친윤들도 이 원희룡 후보가 출마하기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는 이 나경원 후보 그렇습니다. 쪽에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갖고 원희룡 후보가 출마하니까 윤심이 거가 있구나, 다 몰려갔다는. 근데 최근에 또 원희룡이가 쓱 빠져버리니까 3.15 쳐지니까 이거 용도폐기다 해갖고 또 전부 나경원 후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거기에는 결국은 친윤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봐야죠. 아이고, 그러니까. 원희룡은 안 되겠다. 차라리 나경원을 밀어가지고 결선에서 한번 뭔가 뒤집기를 해보자,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용도폐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친윤의 그 내막적인 얘기가 분석이 되는 부분은 원희룡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훨씬 그 인적 기반으로도 봐서도 또 안정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 그리고 현직 지금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결코 나쁘진 않아요. 뭐 예전에 이제 그 저출산위원회 뭐 부위원장인가 이 부분에서 뭐 연판장 사태가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올라가 보면 사실은 서울대 법대 동문에다가 여러 가지로 또 가족과의 그 친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보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충성심의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일정 부분 윤심의 이 측근들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은 세 사람이 힘을 합치더라도 뭐 결선에 가든 아니면 1차에서 결판이 나든 한동훈 후보를 뛰어넘기는, 극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여론조사 분석가들이라든가 또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선거라는 건 늘 얘기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는 시기상조죠. 그렇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그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의미심장한 분석을 낳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일반 유권자 20%, 당심이 80%인데 과연 각 지역의 이 당심, 권리당원이 84만 명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선거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거 투표율이 높았을 때 과연 그 충성도 고관여가 높은 그런 어떤 그 분들의 당심이 이 배신자 프레임의 일부 동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 부분도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은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훨씬 넘는 그런 득표를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나타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또 가장 그 꼴찌로 달리고 있는 윤상현 후보까지도 당심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각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를 보면 그 지역의 이 배신자 프레임 내지는 여러 가지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사천 논란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갈등설을 이걸 계속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령자가 많은 대구 경북 4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는 상당히 또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수도권은 제외하더라도 충청권과 TK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석이 캠프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역시 보수 심장인 그렇습니다. TK가 아닌가. 네,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갤럽이라든가 이런 여론조사에서 보더라도 TK에서의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원희룡 후보는 재지난주 20%였는데 지난주 오히려 추락했습니다. 9%로 추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대신 뭐 나경원 후보는 조금 올라갔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TK 맹주를 자처했던 분하고 하고 있는 분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이 전당대회를 문제를 가지고 말씨름을 조금 벌이더니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장외에서 난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승민 의원 승,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KO패입니다. KO패입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홍준표 시장이 지난 8일 날 SNS에 이 사실은 이제 그 한동훈 후보를 지칭을 했어요. 일단은 네. 한동훈을 비판하기 위해서 네, 유승민을 끌어들였군요. 예. 이 배신자를 당원들이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한동훈이 만약에 이 실패를 하면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고 성공을 하게 되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듯 윤석열 정권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을 다시 불러들였는데 여기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래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그 홍준표 시장을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 코바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그 당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마주보고 앉았었는데 이 탁자에다가 그 홍준표 시장이 코까지 받고 그 폴더 90도 인사를 한 겁니다. 예, 이걸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걸 유승민 의원이 올려가지고 코박콩, 아부, 뭐 이런 형태로 하는 사람이 이 보수에 오히려 혐오스러움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예전에 그 당 대표가 사용하는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예, 원내대표죠. 네,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사군고 있다가 이게 적발이 되니까 용도를 그 가족 부인이 사용하는 생활비를 일부 충당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1억을 받은 돈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래서 예. 부패한 정치인이다. 성완종 씨한테 받은 돈이죠. 예예. 그래서 뭐 나중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예, 무죄는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이제 유죄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이런 공격들. 이렇게 했는데 또 척당불기라고 돼 있죠. 뭐 예.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뭐 뜻을 굽히거나 뭐 굽히지 않는 이런 얽매이지 않는 이런 정신을 쓴 액자 밑에 있는 것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서 걸맞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척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뭐 계속 하면 이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 더 이상 급도 격도 안 되는 사람하고 논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SNS를 접었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공연히 한동훈은 지금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SNS 페이스북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그 유승민 코토를 지금 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홍준표 시장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힘 빠지면 누구보다도 먼저 등에 칼을 꽂을 자가 코바콩 같은 아부꾼이라는 걸 대통령과 당원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아주 뭐 참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강력한 역공을 드라이브를 걸어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도 코너에 몰린 것이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온 모양인데 더 이상 상대를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공황장애가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공황장애 온 것 같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급이나 격도 안 맞다 하면서 이제 SNS를 그만하자 이렇게 접었는데 사실상 두 손 들고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번 배신한 자가 두 번 배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승민 의원의 속을 긁어놨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한 뭐 출당 조치 이런 부분에 또 그 찬성을 한 게 누구냐? 홍준표 시장이다 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배신자 프레임에 반격을 한 거죠. 유승민 전 의원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실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비화돼 갖고 총선 때는 옥새 들고 나르샤가 됐고 그렇죠. 총선에 패배하면서 탄핵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홍준표 시장도 뭐 2017년이죠. 그때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당해도 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향단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본인이 그때 당대표가 하면서 출당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50보 100보 도끼인 객긴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TK 맹주를 자처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워낙 TK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기서 국회의원도 또 당선이 됐고 대구시장도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아주 밀착을 하면서 2027년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한동훈 가장 유력한 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권 내에서는. 그러면.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끊임없이 아주 맹공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 향후에 분석을 해보면 당대표 2년 연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년 전에는 당대표를 사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공천권이라든가 또 총선 2026년 총선의 영향력이라든가 2027년도에 예를 들어 대구시장을 1년 정도 그만두고 대선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지금 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검사라든가 이런 그 측면에서 새까만 후배입니다. 사실은 이제 50대 초반이고 사실은 그 홍준표 시장은 지금 71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적이나 라이벌이라는 개념이 든다라고 하면 뭐 후배나 나이가 상관이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입지를 넓히고 정말 그 간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관심을 잃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SNS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노이즈 마케팅이 되든 비판을 받든 이런 식으로 계속 홍준표라는 이름 석자를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이런 걸 앞으로도 계속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국힘의 어른으로서 좀 더 품격 있는 비판을 한다라든가 바로 그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심을 잡아야 할 분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충우돌을 하면서 이전 투구하는 거. 그 이전 투구 내지는 정말 정치인으로 성장할 만한 사람을 지금부터 짓밟아 버리는 이런 어떤 맹목적인 공격이 과연 국힘의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걸로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홍준표 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볼썽사나운 이 신경전이랄까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전 의원은 그래도 은근히 한동훈 후보를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런 셈이죠. 결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이 어떤 보수를 그래도 일으켜 세우고 재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다, 인재다. 아마 이렇게 보는 분석이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 전대가 페어플레이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뜨거운 경쟁을 벌였더라면은 컨벤션 효과도 있고 아주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정반대로 가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